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 패전 선언 후 북한 망명 임박. 2. 러 미사일 30m 상공에서 갑자기 궤도 변경. 3. 홧김에 일단 쏘고 봤는데, 설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은 물론 내부의 불만도 일어나고 있어서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망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망명 장소로 북한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권력자가 망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러시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망명 장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군사적 정치적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보도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불만으로 인해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러시아와 관련된 다른 국가들 또한 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이며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염이 솟아오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화염이 솟구친 곳을 향해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죠.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은 남자는 알렉산드르 두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상적 스승으로 알려진 그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탄 차량이 폭파되면서 두기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사고로 본 이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추측한 것은 두기나를 암살하고자 한 이들이 뒤에서 획책한 일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실제로 길을 가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폭발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누군가의 암살 공작이라는 사실이 명백했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8월 22일 러시아 전직 의원이자 망명인사인 일리아 포노마레프는 우크라이나 TV 프로그램에 나와 두긴의 딸 두기나를 암살한 단체는 반-푸틴 러시아 단체인 공화민족군 NRA의 일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번 암살은 사실 두기나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르 두긴과 그의 딸 모두를 암살하기 위한 행보였으며 NRA는 이 두 사람을 없앨 폭약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는 이에 대한 증거로 NRA가 자신에게 접촉해 그의 텔레그램 채널인 로스파르티잔의 선언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한 것을 들었죠. NRA의 요청을 받은 그는 암살의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NRA의 성명서는 이 단체의 생성 목적과 앞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요. 이 단체는 푸틴 정권을 반대하는 이들이 모인 곳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단체라는 사실을 명시했죠. 푸틴의 정권을 전복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그들의 행동 원리를 요약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푸틴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을 암시했는데요. 이 성명 발표에 아버지인 두기는 물론이고 푸틴 대통령까지 일제히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익단체에서는 우크라이나 비밀 조직인 그림자 군대가 암살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러시아 반-푸틴 세력의 지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러시아 내에서 일어난 암살이나 폭발 사고는 대부분 러시아 정보국 요원이 벌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완전히 경우가 다른 일이었죠. 푸틴 세력을 향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러시아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 푸틴 입장에선 이번 사고로 자신의 장악력이 훼손된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내부 민심도 더 이상 푸틴을 지지하지 못할 만큼 위태롭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전쟁에서 러시아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당초의 목표를 잃고 현재 분리 독립국으로 유지 중인 루안스크, 도네츠크 공화국을 러시아 편으로 두는 것 외에는 특별히 영토를 늘리지도 못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해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와해하겠다는 계획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정보당국의 정보전으로 인해 제대로 암살 단체를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결국 우크라이나 반격의 불씨를 남기는 추태마저 보여주었죠. 한때 미국과 함께 민주공산 진영을 양분했던 국가치고는 우크라이나 병합의 시원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상황도 최악일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과학 박사인 아벨 아간베기아는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42만 명의 빈곤층이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는 2023년에 겪게 될 경제 위기 상황은 최악의 러시아 경제 상황이었던 1998년 디폴트 때보다 2배나 더 어려울 것을 예측하며 몇 년 동안 긴축 상황에서 버티는 것이 전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술 협력은 물론 상품 수출도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결국 러시아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비관한 것이죠. 푸틴도 이 사실을 최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시각각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한 그의 입에서 최근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주요 군사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장 연설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경우 몸을 피할 것을 암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도망칠 것을 상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너럴 SVR은 러시아의 굵직한 소식을 전하는 독립언론. 최근 러시아군 사상자가 수천 명 이상 늘어나 우크라이나에 효과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푸틴이 인지했고 우크라이나에게 패배 시 모스크바를 탈출할 것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너럴 SVR은 현재 푸틴이 국가 분위기를 읽고 있으며 전쟁의 패배는 곧 그의 정치적 실각이자 존재 이유의 상실이라고 바라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앤서니 글리스 버킹엄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중대한 패배로 향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푸틴은 긴급 탈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B플랜이 존재하나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망명이라고 바라봤는데요. 아직까지 그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해외 국가 세력이 존재하기에 그들을 믿고 러시아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사망 소식은 이러한 결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글리스 교수는 남겼죠. 내부와 외부의 지속적인 압박을 버티기에는 푸틴의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CIA 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푸틴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바라봤지만 제너럴 SVR은 이와 반대되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이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뿐 푸틴은 암으로 인한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푸틴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빈도가 늘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를 서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푸틴이 쇠약하다고 분석한 것이죠. 제너럴 SVR은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푸틴의 머릿속에는 탈출이 가장 큰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디로 망명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친분을 쌓으며 서방 세계와의 대결까지 약속한 국가는 벨라루스, 미얀마,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소수의 국가밖에 없는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바샤르 아라사드가 집권하고 있는 시리아가 푸틴의 망명 장소로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리아 분쟁 시기 러시아가 시리아 독재 정부를 도와준 이력이 있기에 시리아가 푸틴을 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죠. 그러나 러시아 언론과 제너럴 SVR의 보도에 따르면 뜻밖의 장소로 망명 장소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북한이 논의 중인 장소였죠.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유례없을 정도로 밀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 유엔 총회 투표에서 북한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명확하게 자신의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정권인 도네츠크, 루안스크 공화국의 수장을 북한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기도 했죠.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 10만 명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무너진 러시아 사회의 건물 보수를 위해 북한 건설자들이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며 꾸준하게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한 러시아의 현 기조를 생각해보면 푸틴의 북한 망명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의 직접적인 도움 요청을 구한 것도 푸틴이 북한을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 러시아 공조에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으로 푸틴이 망명하는 것은 현 관계를 봤을 때 어려운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치적인 결정 외에도 향후 복권과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북한 망명에 힘을 실어줍니다. 시리아나 에리트리아, 벨라루스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침공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이라는 위협 수단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기에 설사 망명하더라도 덜 위험합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 중국의 볼모로 푸틴이 전락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중국이 푸틴을 협상카드로 사용해 자국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면 푸틴은 이를 막을 방도가 없기에 중국은 망명국으로 적합하지 않죠. 미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고 핵을 보유하고 있어 위협도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복귀에도 적절한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푸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시베리아의 핵 벙커 위치도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위급시 대피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북한 망명 이야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급해진 러시아 정세, 과연 향후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혼란한 가운데 한국이 유연하게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기술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유턴해 발사대로 돌아오는 러시아군의 부메랑 미사일인데요. 지난 6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오작동을 일으켜 그대로 유턴하며 돌아오는 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번에는 러시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얼마 날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러시아 도시를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미사일로 민간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미사일을 포함한 포탄 불발률은 6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미사일 강국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걸까요? 그런데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서 공개한 정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러시아가 북한에서 대량의 탄약을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포탄의 상당수가 북한산 포탄이라는 것인데요. 지금의 높은 불량률이 납득가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까지 손을 벌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란 것인데, 여기에 곧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신병기가 지원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남북의 대리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몰락하는 러시아가 붙잡은 동아줄이 북한이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익명의 미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사 물자를 조달하려는 것은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공급 부족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테러 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의 포탄 수급 능력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에 불발탄에 다가가 포탄의 제조 연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포탄이 무려 1964년에 생산된 물건이었던 건데요. 생산된 지 58년이나 되었으니 불발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이죠. 사실 포탄이 잘 보관되고 관리되어 왔다면 몇십 년 된 포탄이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유명한 러시아군이 탄약을 제대로 보관해왔을 것 같진 않은데요. 개전 이후 수시로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심지어는 탄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탄약고의 사진인데 대부분의 탄약이 녹슬어 있고, 나무로 된 탄약 보관함은 썩어서 부서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포탄들의 상태가 이러니 러시아군의 불발탄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탄약을 만들어 보충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러시아의 포탄 생산 능력은 80년대 이후 사실상 소멸한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주간지 VPK 뉴스에서 탄약을 절약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러시아의 화약 공장은 먼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뒤를 잇던 군사 강국이 포탄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소련 시절에 건설되었던 러시아의 화약 공장들이 모두 파괴되거나 도산되어 현재 러시아는 새로운 화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화약 생산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러시아의 추태를 보면 상태를 미루어 집착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추가적인 북한 장비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구입한 무기들이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북한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생산하는 152mm 포탄이나 카츄사식 다연장 로켓에는 첨단 기술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포탄 제조 공정에서 얼마만큼 불량률을 잡아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보관 상태도 러시아군의 탄약보다 심각하면 심각했지 좋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현재 러시아군의 추태에는 이러한 북한산 불량탄들이 한몫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군수물자의 질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군은 해안포와 다연장 로켓, 방사포를 동원해
연평도에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의 K9 자주포 진지를 향해 기습 포격을 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쓴 200발의 포탄 중 절반은 섬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고, 나머지도 오차가 매우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30% 이상의 포탄이 불발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습적으로 200발이나 되는 포격을 맞았음에도 당시 전개되어 있던 5대의 K9 중 이 대만이 작동불능 상태가 됐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K9은 단 80발만으로 적의 포격 진지를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었죠. 당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4군단은 항시 서울을 노리고 있는 북한군 중에서도 최정예의 포병 전력임에도 이 같은 실태를 보여주어 북한군의 군수 물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북한군의 포탄을 러시아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소리에 이를 뻔히 알고 있는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구매했다는 소식에 러시아의 무기, 정치, 생활 수준이 북한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통렬한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또 다른 네티즌은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이 아주 오래된 구형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러시아군은 1943년에서 미래로 순간이동 해온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사러 갔다는 소식에 아주 우스워하며 러시아를 비웃고 있는데요. 대학 신입생이 중학생한테 대마초 사러 가는 것 같다. 근데 사온 게 오레가노야. 고등학교 불량배가 학습장에 있는 애한테 자기 숙제를 시키는 것 같아. 이게 그 발전소에서 말하던 180도 유턴하는 포탄들인 게 분명해. 코리안 프록시워. 한 레딧 유저는 러시아에 맞서는 폴란드에는 남한이 무기를 팔고 러시아에는 북한이 무기를 판다며 이 전쟁을 한국의 대리전쟁이라고 명명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를 두고 우스갯소리가 오갈 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신무기를 팔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정말로 남북 간의 대리전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동참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물자 지원만 보낼 뿐 직접적인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개발에 성공한 새로운 무기 체제를 우크라이나에서 원하고 있는데 이건 살상 무기라고 보기 어려워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질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한국의 무기는 한국형 아이언동 LAMD입니다.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2차례의 시험 발사까지 성공의 양산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방어체계인데요. 살상 무기가 아닌 오로지 방어만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는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요격체계로 개발되었습니다. LAMD 요격 시스템은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 통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북한의 장사정포 방어용으로 개발되어 레이더의 동시 추적 성능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뛰어나 동시에 수백 발이 발사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LAMD 요격탄은 아이언돔 요격탄의 귀날개 구조 대신 동체에 2단의 스트레이크를 붙이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를 통해 요격 시점에서 요구하는 기동 가속도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대량 구매한 포탄의 대부분이 장사정포 포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를 겨냥하고 만든 LAMD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되게 된다면 어떤 방공 시스템들보다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K9 자주포의 배다른 형제 크랩 자주포입니다. 폴란드에서 K9 위 차체를 구매해 만든 크랩 자주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18문이 지원되어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 18문만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추게 만들어 우크라이나군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K9 자주포의 폴란드 버전인 AHS 크랩 보고에 따르면 PZH-2000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전장 스트레스 관리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지관리가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우크라이나 포병대원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련제 스웨기 자주포를 쓰다가 크랩을 사용하는 것은 라다에서 포르쉐로 옮겨 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AHS 크랩 자주포는 개발 단계에서 사실상 실패작이나 다름없었는데 K9 자주포에 차체를 달면서 기사회생한 작품인데요. K9에 비하면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며 러시아군의 졸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의 전투기 수-34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주민의 소총에 의해 격추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금 생활자인 페드로비치 씨는 총기를 가진 주민들을 독려해 러시아 전투기를 향해 화망을 형성했고, 저공 비행하던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공을 세워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페드로비치 씨는 당시 격추한 러시아군 전투기의 잔해 일부를 회수해 차고에 보관하고 있다며 국가가 수여한 훈장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탈환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헤르손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며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어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아시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불어닥칠 전란의 시대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흘러나오는 러시아군의 굴욕적인 영상이 연일 화제입니다. 역공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흐름을 쥐게 되자 그동안 러시아가 감추고 있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더 이상 무기도 지휘체계도 남아있지 않아서 전장에 던져진 징집병들은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차 안 된 러시아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이런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 중에는 하이마스에 얻어맞은 러시아 탄약 보급 차량이 우왕좌왕하다 유폭을 일으켜 아군 차량까지 폭파시키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결국 패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도리어 침공을 해올까봐 국경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과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서운 기세로 역공세에 돌입한 우크라이나. 매일매일 우크라이나가 조국의 영토를 해방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과를 주로 전하는 트위터의 노엘 리포트에 따르면 바로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루한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에서 3개의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동부에 이어서 남부 전선에서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시작해서 남부 전선의 최고 요충지인 헤르손의 완전한 탈환도 조만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헤르손은 푸틴의 강압적인 병합 투표를 통해 러시아 영토로 선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들을 승전보와 함께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드러난 러시아군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 영상에는 러시아군 2명이 점령지의 가정집에서 세탁기를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Z자가 선명히 새겨진 차량을 주차해놓고 건물 내부에 들어간 2명의 러시아군이 이윽고 드럼 세탁기로 보이는 흰색 가전제품을 함께 들고 나와서 그걸 차량에 집어넣는 장면이 그대로 찍힌 것입니다.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둘이서 낑낑대며 세탁기나 약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다 나오죠. 심지어 이들은 그 모습이 우크라이나한테 전부 찍히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러시아군은 점령지의 레저시설을 약탈하는 모습을 포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보고 있던 우크라이나 포병들한테 큰 선물을 받았죠. 자국 시설물이라도 얼마든지 부술 각오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그곳에 포격을 가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막 이륙한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도 넘지 못하고 예이스크 시가지에 추락한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운전 중이던 러시아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이 영상은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Su-34가 저공에서 갑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더니 시가지 아파트로 추락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Su-34는 너무 오래 저공 비행을 한 나머지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부품 부족과 제대로 된 정비 인력의 부재가 빠르게 고도를 올리지 못했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렇듯 러시아군은 이미 만성적인 물자 부족 상태에 빠져 제대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토에서 제공하는 물자의 양 자체가 모자란 이유도 있지만 후방 보급 라인이 우크라이나한테 처절하게 얻어맞고 있는 것도 한몫하죠. 이미 우크라이나는 주변국이 지원해준 드론과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정보를 통해서 전장의 동향을 제 손바닥 보듯이 읽고 있습니다. 후방 보급 라인 역시 마찬가지죠. 러시아군 탄약 보급 차량이 하이마스에 얻어맞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별다른 은원패도 없이 방심한 채 달리던 보급 차량은 드론을 뒤늦게 눈치채고 숲속으로 숨었지만 결국 하이마스가 날린 미사일에 맞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윽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싣고 있던 탄약이 유폭을 일으켜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발은 아군 차량을 직격해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이렇듯 우크라이나한테 전방은 물론 후반까지 골고루 유린당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 발 두 발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가 개전 7개월 만에 이런 웃지 못할 상태가 된 것은 사실상 군에 남은 병사가 졸병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예비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내부 고발 내용에 따르면 징집되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러시아 군인들은 탄약도 없고 지휘관도 없으며 전장에서 무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러시아 징집병들은 우크라이나 들판에 개처럼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복과 소총, 총검은 받았지만 총알은 하나도 못 받았고 명령을 내릴 장교도 없어서 당연히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보도 명령도 없다. 우리는 국민이 어디 있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안하다. 무전기도 탄약도 위료용품마저도 없다. 며 불합리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덧붙여 이걸 우리 당국에 보여주고 싶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느냐? 며 일갈했습니다. 마치 총을 들고 앞에 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서 쓰라던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소련을 방불케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기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도리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와서 공격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접전 중인 전선 전역의 국경선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바그너 라인이라고 명명된 이 방어선은 우크라이나 기갑 차량의 전진을 방해하기 위해 작은 피라미드 모양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라곤스 티스 혹은 용치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주로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일단 사람의 허리 정도 오는 크기를 활용해 보병이 뒤에 숨는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전차에 발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된 용치는 전차 사이즈의 궤도로는 피해서 넘을 수가 없어서 엔진 출력으로 부수거나 공병들이 먼저 가서 처리해야만 하죠. 명색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나라가 자기들한테 침략을 당한 나라의 반격에 국토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10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보복하러 넘어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러시아 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그간 점령지에서 자행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들에 대한 업보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피해 도망가면서 전쟁 기간을 통틀어 손실한 장비 7,500대 중 3분의 1에 달하는 2,440대를 우크라이나에 노획당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내버린 탱크를 몰고 자신들이 했던 일을 되갚아주려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적은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국토의 탈환이고 이를 달성한다면 러시아의 국경까지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반복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말이죠. 결국 능력도 명분도 없으면서 침략 전쟁을 시작했던 러시아는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계를 드러내고 매일 치욕만 당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의 순식간에 집어삼켜질 것 같던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전 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죠. 상황을 뒤집을 자신이 없어지자 러시아는 이제 핵무기 카드를 흔들어 보이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뒤 분간이 잘 안 되는 러시아라도 핵무기가 정치적인 요소를 띠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는 듯한데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을 쓸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티밤인데요.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로 핵폭발과 같은 파괴적 위력은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지원해준 이 더티밤이 있다면서 이걸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핵 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상한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3일 CNN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분쟁지에 더티밤을 쓸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도발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소리지만 이를 통해 아무튼 핵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확전의 구실로 삼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생겼으니 더 이상 서방 국가들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냈는데요. 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3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더티밤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명백한 거짓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전 세계가 이미 확전의 구실로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다고 경고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서양 국가들. 사실상 허튼 소리로 핵 쓸 명분을 만들었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핵을 꺼내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전 세계가 그들의 적이 될 것이며 그 이전에 러시아에 있는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은 할지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디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이상 무고한 희생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